지금 현재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나 인천 내 하락한 것들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27년도에는 가격이 제가 볼 때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과거 최고점 대비 이제 얼마나 빠졌는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 지금 서울이 먼저 갔잖아요.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제 과천 분당이 핵심 지역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지역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거든요. 대출을 이제 조금 막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려졌죠. 근데 따라갈 거라는 걸 보겠습니다.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얘기를 뭐 종합해 보면은 대출이 안 나와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긴 사야 된다. 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길면 한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안에는 산다면 뭐가 지금은 제일 그럼 유리한 종목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이랄까요? 뭐로 보십니까? 금액대로 봐야 될까 지금은? 지금 많이 떨어진 것 중에 네. 회복을 하고 전고점 회복 못하는 단지들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별로 하게 되면 5분위는 거의 다 회복 그 전고점 넘었고요. 제일 상위 20%. 네, 상위 20%. 4분위도 전고점 거의 다 돌아했고요. 3분위, 2분위, 1분위가 지금 도착 못했거든요.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자체가 지금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네. 한 몸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제 과천 분당이 이렇게 핵심 지역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지역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거든요. 네. 따라가는데 이제 대출을 이제 조금 막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려졌죠. 네. 근데 따라갈 거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좀 비싼 동네들을 뭐 사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대출을 막으니까 못 사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 대출에 맞춰가지고 한 중간 값대들이라도 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전고점을 사고 싶잖아요, 지역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장을 좀 장기로 보셔야 되죠. 단기로 어떤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네. 이제 실거주 입장을 통해서 좀 장기로 보는 게 비싼 동네. 네, 비싼 동네 낫고요. 지금 강남이 전고점 넘었는데 여기서 내가 더 큰 수익이 오겠다는 그건 조금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뭐 금액으로 치면은 뭐 10억대 뭐 8에서 10억 이런 데가 지금은 어쨌든 수혜 아닌 수혜를 받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데가 지금 경기도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몰려 있죠. 네.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런 동네들이 실제로도 지금 약간 좀 들썩들썩 하는데 서울 안에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하위 한 30~40%대도 그 가격대들이 있는데 경기도 가면 좀 좋은 동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같은 값으로 서울 들어오면 약간 좀 외곽이고 그러면 이 서울 외곽보다는 지금은 우선 경기도 쪽을 좀 더 좋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요. 뭐 신축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가격에 신축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서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브랜드 네임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강남을 많이 샀잖아요. 그분들이 왜 강남을 샀을까요? 그냥 서울이고 강남이라는 그 브랜드 보고 샀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강남에 학군 좋은데 그분들한테 수성구 학군 엄청 좋은 게 사라 하면 안 사거든요. 잘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는 무조건 서울이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또 지방을 또 계시니까 지방 분들은 서울을 훨씬 더 선호하시고 경기도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 서울이 괜찮다. 근데 왜냐면 또 서울에 그 가격대면 좀 낡은 동네들 뭐 약간 재건축 잘 안 될 것 같은 뭐 좀 이런 곳들이 많단 말이죠. 외곽지에 있고. 근데 잘 안 올라가요 막 이러고 있으시는데 여기도 아직 남은 이제 한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회복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권도 뭐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거고요.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 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지방이 원래는 제가 원래 수도권 제가 지난 2월인가에 나왔을 때 6, 7월 되면 좀 시장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방은 하반기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지방 부산하고 대구 보니까요 거래량 회복이 조금 더 빨라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작긴 한데요. 최근에 1, 2, 3월 달보다는 6, 7 들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줄겠지만은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전세 수급이 빨리 올라왔고요. 전세 부족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꽤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울산이 지금 수급 지수가 19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쓰셨던 책에서도 이제 전세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전세 수급 지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근데 서울은 다른 동네로 보셔야 되거든요. 서울은 다르다. 네. 네. 근데 경기도, 인천 또 같은 동네예요. 근데 네. 인천, 경기도는 서울하고 이제 묶어서도 봐야 되고요. 따로도 봐야 돼요. 근데 네. 인천은 또 혼자 따로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인천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공급 많으면 자기의 많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요. 네. 경기도 많으면 같이 또 무너지고요. 아. 전체만 같이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제일 약자네요. 약자죠. 네. 근데 상승할 때 보게 되면은 또 마지막에 거기로 확 달려 들어가면서 인천이 상승이 크게 나오면 그다음 하락이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근데 서울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은요. 그래서 서울은 저는 공급으로 해석 다 하지 않고요. 이제 경기도와 인천이 올라서 그 자금들이 서울을 움직일 때 그때 서울이 움직이거든요. 네. 전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좀 다른데요.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르게 보는 거 맞죠. 근데 지방은 무조건 공급으로 보면 좋고요. 네. 근데 지방은 전세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게 이게 지방에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방은 전세 상승이 매가 상승을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세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너무 올려주기 싫다 하면서 매매로 가버리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그냥 하나의 자산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네. 사용 가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얘를 자산이냐 생각하면서 그냥 막 사버리잖아요. 네. 근데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효과 이런 것도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얘기를 만약에 해본다면은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 수급 지수가 높은 곳을 봐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네. 이런 데 중에 가장 지금 대표적인 데가 울산이라고 네. 보면 될까요? 네.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전세 수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네. 빠르거든요. 네. 특히 부산이 작년부터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수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부산도 140가 올라왔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 똑같아요. 네. 얘도 이제 150, 160 되게 되면 매매로 돌아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언론에서 지방 소멸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매수를 굉장히 이제 주저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 거 팔리면은 부산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돈 가지고 자꾸 서울을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의 어떤 느낌이나 체감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약한 건 맞아요. 이 지방들이. 근데 움직이는 거는 조금씩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저도 지방에 강연을 가보니까 다들 어떻게든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사놓겠다. 네, 맞죠. 자기는 월세로 여기서 평생 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도 바뀔 거로 보세요? 만약에 전세 수급 지수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바뀌죠. 네, 바뀌면서 이제 서울보다 또 이제 지방은 좋은 게 뭐냐면은 투자금이 적거든요. 네. 그런 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뭐 꼭 굳이 서울을 가야 되냐,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수급을 보고 다시 가겠다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저는 사실 뭐 제가 만약에 지방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 지방에 두 채 살 것 같거든요. 그냥 네. 두 채 뭐 지금 투자금이 되게 적은데 맞습니다. 많이 눌려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절대 안 사,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한번 이제 호되게 당하게 해서. 호되게 당하고 하니까 네. 이제 뭐 싫어하더라고.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인천에 투자자가 확 몰려들어가고 막판에 몰려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확 올랐다가 또 쫙 쭉 꺼지죠.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와 인천은 이제 못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니다. 이제 전체 움직임이 그래서 그렇지 인천은 무조건 서울 수도권과 같이 가는 지역이다. 그래서 전고점 갔다면은 그 가격이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많이 빠진 지역을 한번 선택해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지방도 좀 올 것 같고, 그러면 인천 얘기해 주셨으니까 인천은 어쨌든 아직 공급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송도 이런 데들 막 맨날 언론에 나오거든요. 뭐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방송하면 맨날 송도 어때요? 막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송도 같은 곳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송도 하셔야 되죠. 지금 사야 된다. 아.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이 그 광명에 작년에 네. 입주가 엄청 많았잖아요. 마피 나오고 아,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건 일시적이다. 광명은 이 구로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서울. 네, 사실상 서울이죠. 네. 위치 보면 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가 광명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오버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소화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마피 나오면 이건 사야 되는 물건이다. 근데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송도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나빠서 이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인천 전체로 봐서는 송도가 그래도 선호도가 꽤 높은 지역이잖아요. 제일 높은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대출 규제가 한번 딱 터지면서 사람들이 약간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저평가된 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들 많으시잖아요. 현 상황에서의 어떤 저평가 물건의 기준 같은 걸 뭐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과거 상승 대비 최고점 대비 이제 얼마나 빠졌는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서 우리가 저평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부산을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회원들하고 스터디할 때 부산에 이제 아파트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격대별로 다 나눠서요. 지역별로 나눠서 전고점 갖는 과 가지 못한 것들 지역별로 보면은 구축, 신축, 연식별로 나누고요. 그리고 역세권과 비역세권. 그러니까 부산은 또 산이 많기 때문에 네. 언덕인가 평지인가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나눠야죠. 그걸 나눠보게 되면은 얘가 어디까지 갔는가 딱 나와요. 그때 우리가 2019년도에 있으면 2018년까지 가격이 반영됐고 네. 그 이후 2017년부터 가격이 안 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것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많은데 사실 이제 부산도 혼자 하면 일주일 하거든요. 혼자 하면 그걸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엑셀 작업하게 되면.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 정도 하면 되고요. 네. 근데 서울과 경기도는 내가 볼 때 한 달. 네. 혼자 해야 돼요. 왜 혼자 해야 되냐? 하다 보면은 내가 느끼게 돼 있어요. 어디가 저평가됐네? 그걸 한 찾아보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 네. 이것만이라도 좀 조사해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좀 감이 오는데 네.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이 고점에 도달했고 어떤 지역이 안 했나도 분석해 보게 되면 다음 좋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이 다음 순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갈놈 갈. 그러니까 가는 애는 계속 간다. 뭐 우리 동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키 맞추기 좀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키 맞추기의 시즌이 좀 온다고 보십니까? 공급이 줄면요 키무식 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공급이 올해까지는 공급이 괜찮거든요. 이제 공급이 줄게 되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이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는 신축부터 움직이고 뭐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크죠. 네. 그러니까 싼 좀 구축들 외곽들부터 먼저 좀 네. 움직이고 그거 판 사람들이 또 이제 안쪽으로 네. 들어오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그게 싫다면은 자기가 뭐 8, 9억에 맞춰서 네. 그 능력 안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네. 전체 방향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출 규제가 어쨌든 6억까지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한 10억대 중반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상승할 것이다. 이거 판 사람들이 또 옮겨올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무조건 상급지로 옮기기 때문에 네. 뭐 순서는 정해져 있죠. 뭐 하급지에 움직였다면 그 다음 상승이 가는 거고요. 강남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포, 강동 가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네, 결국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강남이 올라가서 다른 게 따라갔다면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갈아타면서 위를 또 올리는 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뭐 신축 구축을 뭐 굳이 고민하진 마시고 이제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사면 되고 경기도 쪽은 좀 신축 위주로 하면 좋겠다. 네, 네. 이 정도. 그럼 지금 전세 살려고 하시다가 뭐 연초에 나 지금 매매해야 돼 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전세 만기가 뭐 9월, 10월에 다가오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방법은 결국에 이제 가족들한테 돈 빌려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대출 규제 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진짜 그 영끌하던 거 다시 또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진 않죠. 뭐 네. 근데 연끌해서 이제 한번 크게 이제 한번 대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과도하게 하기는 않겠죠. 근데 지금 전세이 지금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전체 전세 수급과 전세 상승률인데요. 네. 요 실선이 수급이고요. 요 막대 그래프가 전체 상승률이거든요. 우리 2023년도 여기 자꾸 많이 하락할 때 여기거든요. 네. 여기 임대차 3법 했을 때고요. 근데 여기에서 23년이니까 21년도에 여기 상승 구간에 전세에 났던 분들이 여기가 역전세 맞은 거거든요. 그 전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2022년 돼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만기가 됐잖아요. 네.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네. 회복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낮게 전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 갱신권을 썼거든요. 네. 쓸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쓰고 난 뒤에 27년이에요. 27년 더 큰 문제예요. 그때는 공급도 없는데. 공급도 없어요. 네. 근데 공급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공급 속에 투자자가 안 들어갔어요. 22년부터 지금 하락했잖아요. 여기. 네. 이때부터 지금 미분양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데 입주한 단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보통 입주 단지에 전세가 막 나오잖아요. 한 40% 나오는데 네. 지금 10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하락한 단지 하락 시작점에 투자자가 빠지면서 거기는 실수요자 채워졌고 투자자 일부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강남 빼고 강남 서울 빼고 서울은 뭐 메이플 자리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좋은 지역은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전세 매물 공급이 거의 나올 구멍이 없다. 근데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잔금 네. 못 치겠잖아 전세자금으로. 네. 그럼 더 나올 구멍이 없죠. 네. 근데 지금 27년에 되면은 지금 입주 물량도 없고요. 전세가 올라가고 갱신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요. 구조적으로 지금 전세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네. 27년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고가 아파트를 막 샀잖아요. 강남사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약간 약발이 먹히거든요. 근데 네. 공급이 적어서 전세가 매매로 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해도 시장이 먹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때 공급 말고는 먹히는 게 없어요. 어떠한 정책도. 그게 지금 27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러면 지금이 그나마 좀 나은 시점인데 내년은 그나마 좀 하고 27년에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나 인천 내 하락한 것들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27년도에는 가격이 제가 볼 때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